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예.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그다음에 김건희 리스크, 그다음에 명품백 사건까지 포함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확실히 앞서지도 못하고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 또는 적극적인 그 이제 비토의 강도나 비율은 여전히 60%를 초과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제 이런 현 상황, 이것은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가 저는 국민의힘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예. 정치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는 나라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윤석열이냐 민주당이냐 또는 이재명이냐 하면은 민주당이 훨씬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아바타라고 얘기하지만 어떻든 새로운 인물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구도가 이재명 대 윤석열, 현 정권 대 야당이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이란 구도로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국민의힘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실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에 비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저는 이걸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똑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나가는 게 이제 민주당의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중간에 국민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민주당이 굉장히 분발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에서 질 수도 있다. 특히 뭐 이게 선거제 얘기를 하는 게 오늘 핵심은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300석 중에 6분의 5가 지역에서 한 표만 많아도 당선이 된 소선거구제인데 수도권과 충청권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우리나라 선거제의 특징은 얼마 전에 누구의 어떤 최병철 수상의 주장처럼 비슷한 게 아니라요. 선거에 따라 여야 또는 민주당 계열과 국힘 계열이 최소 30석이 차이가 나거나 보통 50석이 넘는 차이가 나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안이하게 대처하면 저는 국민의힘이 50석을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이제 조금 부연해서 드리자면 수도권 선거에서 예. 실제로 양당의 최종 득표율을 보면 40대 37 정도인데 예. 의석을 가져가는 걸 보면 그렇죠. 7대 3으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일종의 과대표 현상은 예. 필연적으로 생겨서 그래서 민주당이 상당히 긴장해야 된다고 예, 보죠. 긴장해야 한다. 예. 결국 그것은 국힘이 잘한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이 또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저쪽에서 무지막지하게 공세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는 지금 오늘까지 보여줬던 이 시점까지 보여줬던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모습을 신뢰감 있게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혹시 이것이 이제 언론, 특히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이유 불문, 기계적 균형 또는 적극적인 윤석열 대통령 호응, 한동훈 띄우기 이런 데 막 나서지 않습니까? 예, 너무 노골적으로 나서죠. 노골적으로 나서는 그런 예. 것들이 실제로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미칠 봅니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오늘 그러니까 엊그제 부산에 가서 씨앗 호떡 먹고 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예. 저는 그걸 궁금해서 보러 온 것도 있지만 새로운 인물이 어떻든 새로운 인물입니다. 새로운 인물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재간은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위험한 대목들이 많아서 사고도 많이 터질 거라고 보지만 새로운 사람이 하나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특별히 할 필요가 있죠.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정치에 대한 관여 정도가 좀 더 이제 국민들이 성숙해지거나 또는 축적되고 있고 총선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국민들한테 속이는 마케팅 프로모션 요소보다는 예. 실제로 구체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꾸준히 축적해 놨다가 결국에는 총선이라는 시점에 심판을 할 것이다. 예. 그래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의 격차는 실제 선거에 가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하더라도 국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크게 보면 그게 반 맞는데요. 예. 국민들은 정치에 더 실망하면 손을 놓습니다. 가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고 보면 특히 40대가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높은 세대거든요. 네. 40대 투표율이 74%인가 그랬어요. 나중에 선관위가 발표한 거예요. 50대, 60대는 84%, 87%까지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40대에 확고한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떤 이 선거 과정에서 뭔가 동기부여가
안 되면 굳이 나가서 찍을 만한 큰 마음이 없어요. 이게 투표율이 떨어지면요. 투표율이 떨어지면 지는 거예요. 여론조사상은 이기고 있어도 실제 지지하는 사람들의 동력들이 약해질 수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이 주력이었던 40대는 5, 60대와 좀 다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완전히 편이 갈라져 있다기보단 민주주의자지만 그러니까 철저한 민주주의적 경험을 갖고 있는 민주주의자들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세대들이에요. 그 세대가 아주 전형적으로 40대라고 보는데 40대 투표율이 조금만 떨어지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말이 40대 투표율이 조금만 높았으면 저는 이겼을 거라고 봅니다. 네. 0.73 정도는 40대 투표율이 80까지만 갔어도 0.73 정도는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결국 지금 이 상황은 민심은 심판에 대한 열기가 높다 하더라도 예. 좀 더 많이 실망해버리면 투표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정말 어금버금 비등비등한 상황이 올 수 있거나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질 수도 있다 이런 것 저는 말씀으로 질 수 있는 가능성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상태로는 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뭐 비명계가 이제 탈당도 하고 이낙연 신당도 만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어떤 걸 좀 해야 됩니까? 제일 큰 게요. 저는 아까 이제 앞에 모두에 우리가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를 비판적으로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는 뭐 그 양반을 이미 밖에 나갔으니까 아마 척지고 계속 싸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 당내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다음에 당 외에서도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병립형에 대한 제도 설명은 다 떠나서 병립형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건 잘못돼 있어요. 보통 지금 연동형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양당이 가진 걸 군소정당에 나눠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군소정당의 갈표를 병립형을 통해서 양당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일부 유혹이 아직도 저는 그걸 악마의 유혹이라고 봅니다만 보는데 실제 아까 얘기했지만 병립형일수록 더 약간의 차이에서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병립형 연동형 지키겠다, 완전 연동으로 가겠다 수없이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가 그걸 포기한다든지 게다가 민주당의 사실은 큰 정신적 기치 중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서 역행한다고 보여줄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이제 개혁연합신당 만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용해인 밟고 갈 거냐? 용해인이 있는 개혁연합신당 같은 표로 다 뺏어가서 민주당이 독점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판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과연 동기부여가 될까? 열심히 나가서 민주당을 찍을까? 옆에다 술 마시면서 참 마시면서 민주당 찍어라라고 얘기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병립형 깨끗이 포기하시고요. 당내 의견들도 좀 큼직하게 않는 좀 나이스한 모습도 보여주시고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바깥 정치 세력과 연합하고 통 크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오히려 이번 총선을 민주당이 주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민주당 표도 늘고요. 민주당과 함께 적어도 반윤석열에 협력할 수 있는 세력들의 총 규모가 커진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드리면 병립형 제도를 통해서 다당제가 갈 수 있는 어쨌든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난번에 위성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현실적으로는 살려갈 수밖에 없지. 이것을 다시 병립형으로 돌리는 순간 한 표라도 더 많은 비율로 의석을 가져간 쪽에서 결국 비례대표 독식을 하는 구조가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역사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 선거제도의 퇴행이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리더십을 다시 세우는 출발, 통큰 정치를 할 수 있는 밑거름, 그리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범야권에 표를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전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최근까지 제가 가장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는 결국 민주당도 병립형으로 가지 않고 연동형으로 가서 다당제 구조를 결국 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보기로 지켜보죠.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는데 좀 클리어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천호선 사무총장 같은 분이 3인당 하지 말고요.
민주당에 들어가서 조금 전에 뭐 좀 개혁 또는 혁신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민주당 내부의 진보성을 좀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당 운동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적어도 지금은 제가 그런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겸손의 말씀이시고요. 저는 예. 그 양당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당도 다양한 의견을 가진 그룹들이 그 당 내에서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발전할 수 있다면 좋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민주당이 그렇게 바뀌는 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정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민주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개혁이 더 빨라진다고 보는 편이에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노회찬에 있었던 정의당 시절, 정의당이 국민에게 기대를 얻었던 시절, 민주당과 서로 팽팽하게 서민의 삶을 누가 더 좋게 만들어주느라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런 민주당도 을지로위원회가 지금은 조금 약간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 정의당과 경쟁했거든요. 정의당보다 우리 더 선민을 위한 삶을 챙기고 노동자, 영세업자들 챙기는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바깥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근데 바깥에서 제 역할을 정의당이 못 해줬기 때문에 삼민당 창당이라는 어려운 길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